열대어보다 사육 난이도가 높다는 해수어, 그나마 그 중에서 사육이 무난한 편이라는 니모, 화려한 외모와 독특한 습성으로 인기가 많은 파충류, 그 중에서 중급 이상의 사육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카멜레온. 오늘은 이 두 종류 중 누가 더 키우기 쉬운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모를 만지며 교감하기 위해 니모를 키우시는 분은 없죠. 카멜레온도 같이 산책하시려고 키우시는 분은 더 없겠죠. 둘 다 대표적으로 보기 위해서 키우는 관상용 반려동물입니다. 물론 니모나 카멜레온도 몇 년을 키우다 보면 정이 들고 가족처럼 여겨지지만 개, 고양이처럼 치대면서 가족같이 지낼 반려동물은 아니죠. 그래도 오래 키우면 밥 주는 주인도 알아보고 귀여운 외모로 키울 만한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둘 다 잘 알려진 동물들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동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동물을 키워보고 싶다, TV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동물을 직접 보고 싶다 할 때 강추하는 녀석들이죠. 니모는 해수어 중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해수어라 열대어보다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좋은 수질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수질이 좋으면 적응도 빠르고 먹이도 잘 먹고 잘 성장하는데요. 그래도 해수어 중 사육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염도나 온도의 작은 변화 정도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물속의 암모니아나 아질산 수치는 항상 0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게 되는 질산염도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종종 환수를 해주어야 되죠. 열대어보다 해수어가 어렵다는 것은 적절한 수질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변화폭도 상당히 줄여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열대와 달리 다양한 보조 장비, 스키머, 리액터, 양말 필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수조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 선프라는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해 놓게 되는 거죠. 물론 니모 2마리 정도만 키울 거라면 일반적인 열대어 사육 장비로도 충분하지만 손이 덜 가고 편하기 위해 선프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죠. 취미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니까요. 카멜레온도 사육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니모처럼 특별한 사육 환경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열대 파충류처럼 습도가 높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그냥 키우셔도 되지만 나무나 포맥스로 사육장을 만들면 겨울에도 고온, 고습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카멜레온들이 환기가 좋지 않으면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면이 뚫려있는 새장 같은 데서 키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겨울에는 온도, 습도 다 날아가죠. 온도를 높이면 건조해지고 습도를 높이자니 온도를 내릴 수밖에 없고 아예 카멜레온 사육장이 있는 방에 가습기를 틀고 난방도 세게 해주면 되겠지만 그래도 겨울엔 습도 50% 맞추기가 쉽지 않고 집안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죠. 카멜레온은 다른 파충류에 비해 온습도에 민감한 편이라 건조하거나 온도가 낮거나 공기가 탁하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을 안 먹는 거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엄청 큰 사육장을 만들고 안에다가 습도 조절용 관엽식물을 키워서 거기에 키우시는 경우도 많죠. 그나마 이건 카멜레온 중에서도 키우기 쉽다는 베일드 카멜레온 이야기고요. 이 녀석보다 좀 더 고산지대에 사는 잭슨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밤낮으로 온도와 습도 차이까지 줘야 잘 살기 때문에 카멜레온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튼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도 잘 사는 개, 고양이와는 달리 파충류는 사육 환경 맞춰주시는 게 시작이자 끝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겨울철에는 니모보다 카멜레온 환경 맞추기가 좀 더 어렵고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사육 환경 꾸미는 데는 니모보다 카멜레온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장비빨로 가면 둘 다 쉽죠. 니모는 환경만 좋으면 먹이기는 쉽죠. 그리고 요즘엔 양식 니모도 많이 수입이 되어서 사료 적응을 위해 별도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죠. 수조권에서 밥을 먹던 니모가 분양받아와서 밥을 안 먹는 경우는 수조에 적응 중이거나 수조 물에 이상이 있거나 한 경우라서 조금 기다리시거나 수질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물갈이를 해주거나 하면서 개선해주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사료도 일반적인 동물성, 식물성 사료 두어 종류를 섞어가면서 급여하시면 먹이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는 편입니다. 반대로 사료 먹는 카멜레온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카멜레온은 오직 살아있는 곤충만 먹고 사는데요. 그나마 그것도 죽어있는 생먹이가 아닌 살아서 움직여야 그 움직이는 걸 보고 잡아먹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니롬이나 귀뚜라미를 공급해줘야 되죠. 그런데 실제 카멜레온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V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발백중 먹이 사냥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귀뚜라미들을 그냥 사육장에 풀어놓으면 다 도망치면서 귀뚤귀뚤 할 수도 있고요. 새장 같은 경우는 귀뚜리들이 빠져나와서 집안에 숨어서 번식하면서 1년 내내 시골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해줄 사운드 효과와 함께 지내게 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못 도망가게 귀뚜리 뒷다리를 잘라 미끄러운 유리그릇 속에 넣어서 급여하기도 하죠. 집에서 카멜레온을 풀어놓으면 모기나 파리를 잡아먹어서 곤충의 피해로부터 지켜줄 거라는 꿈같은 소리는 처음에 카멜레온 키울 때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눈앞에 갖다 바쳐야 겨우 먹습니다.
먹이값 아낀다고 공원이나 야산에서 메뚜기나 애벌레 잡아다 주시면 기생충 감염이 위험이 있고요. 농약 등에 노출된 곤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금지사항이죠. 여튼 꾸준히 살아 움직이는 생먹이를 줘야 돼서 먹이를 따로 키우거나 보관하는 데도 신경이 쓰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이 문제도 니모보다는 카멜레온이 좀 더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니모 번식은 구피 번식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쌍으로 키워도 쌍이 잡히지 않은 확률이 더 많고요. 쌍을 잡아서 알을 낳는다고 해도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의 유어급까지 키우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의 해수어들이 그렇지만 갓 태어난 치어 사이즈가 아주 작습니다. 니모 치어에 비하면 구피 치어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고래 사이즈죠. 그래서 먹이가 제일 문제인데 보통 알테미아, 갓 태어난 브라인 슈림프를 먹기에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로티퍼라는 물배록을 별도로 배양해서 줘야 됩니다. 게다가 수류가 세면 날아가서 여과기로 빨려들거나 어미한테도 잡아먹히기 때문에 격리통에서 키워야 되는데 치어나 먹이인 로티퍼가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거의 격리통을 밀봉 상태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또 수질이 금방 더러워지고 그래서 로티퍼에서 갓 태어난 알테미아를 먹일 수 있는 사이즈까지 키우는데도 많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치어니만큼 온도 변화나 수질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정말 쉽지 않죠. 카멜레온은 앞서 말씀드린 사육 조건이 맞고 큰 사육장의 암수를 같이 키우면 메이팅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부화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사이즈로 키우기까지 신경 써줘야 될 게 많죠. 평생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는 수상성 파충류지만 알을 낳을 땐 땅에 내려와서 낳는데 산란 전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산란한 만큼 충분한 영양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알이 몸속에서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에그 바인딩에 잘 걸리기도 하죠. 일단 유정란을 낳으면 좀 무난하긴 합니다. 부화까지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인내심이 좀 필요할 뿐이지 부화기 안에 넣어두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면 부화율은 높은 편이고요. 갓 태어나면 미니 사이즈지만 작은 사이즈 귀뚜라미로 키우시면 먹이 걱정은 니모에 비해 덜 부담 가는 편이네요. 그래서 번식은 니모가 카멜레온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둘 다 잘 번식시키면 꽤 재테크가 되기 때문에 키우시게 되면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모 2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35큐브 어항에 이것저것 세팅하는 비용도 적지는 않지만 카멜레온은 사육장이 어지간한 책장 사이즈는 되어야 하니 초기 세팅 비용은 비슷하거나 카멜레온이 좀 더 들어갈 것 같고요. 몸값은 카멜레온이 10배 정도 비싸고 전기세나 유지비는 둘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먹이값에서 카멜레온이 월등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카멜레온이 사육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니모보다는 카멜레온이 키우기에 좀 더 어렵고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모든 카멜레온은 국제 보호종이기도 해서 정식으로 키우시려면 서류도 발급받아야 되고 키우다 분양하거나 폐사해도 서류 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키우기 쉬워서 니모를 키우거나 돈이 많아서 카멜레온을 키우시지는 않겠죠. 저도 그랬지만 필이 꽂히면 그냥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여튼 해수어나 파충류 사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